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퓨처스 팀의 친선 경기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1군과 마찬가지로 퓨처스 팀도 실전 경기를 통해 감각을 점검합니다. 3, 4경기를 치르긴 했을 텐데 아쉽게도 영상을 찾을 수 있던 건 단 한 경기입니다. 그래도 한 경기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가 짧아지면서 퓨처스 선수들을 1군 경기 출전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퓨처스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 경기라도 있으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시코쿠 아일랜드 소속으로 있는 인디고 삭스팀과 경기를 합니다. 우승 경력이 많은 팀이고 하재훈, 이학주 선수가 입단을 한 적도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SSG 두산에서 외국인 대체 선수로 왔었던 시라카와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일본 4인 리그 팀 중 높은 레벨에 있는 팀이 바로 인디고 삭스이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25시즌도 친선전을 했습니다. 사회인 리그 우승 경력이 많은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쿼터를 대비한 경기이기도 한 점에서 주의 깊게 볼만한 팀 중 하나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인연을 맺어온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생긴다면 더욱 교류가 활발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한화 선발로 나선 선수는 배민서 선수입니다. 2차 드래프트로 한화로 이적을 한 배민서 선수, 불펜으로 시작을 했지만 선발로 전향을 하고 1군에 올라왔지만 한 경기를 소화 이후 퓨처스로 내려갔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1년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완쾌가 되었고 마운드에 등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지션이 어찌 될까 선발일지 불펜일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27일 인디고삭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대체 선발 더 필요하다. 현재 김기종, 황준서 선수가 준비되고 있지만 언제든 힘이 될 투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민서 선수의 부상 후 마운드에 올라오는 모습은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규 선수보다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25시즌은 1군의 콜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인업은 1번 지명타자 하주석, 2번 중견수 이민재, 3번 우익수 유로결, 4번 포수 장규현, 5번 3루수 정민규, 6번 2루수 김건, 7번 1루수 조한민, 8번 좌익수 최준서, 9번 유격수 송호정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퓨처스도 내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3루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인디고 삭스 전에는 정민규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송구 문제가 있어서 2루, 1루 포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건, 조한민 선수들이 있다 보니 정민규 선수가 3루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3루에서 역할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24시즌은 한경민 선수가 맡았습니다. 올 시즌은 한경민 선수와 정민규 선수가 3루를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단 한 경기지만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배민서 선수는 3이닝을 투구합니다. 일단 부상 이후 1년을 날린 선수라 데미지가 남아있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없이 자기 투구를 해주었다. 속구 변하고 제구를 시키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박보성 선수는 육성 선수로 5월에나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3월과 4월 활용할 수 있는 사이드암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배민서 선수와 김승일 선수가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범 경기 4월 감독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합니다. 저격수 사이드암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김경문 감독이고 양산문 코치이기 때문에 분명 배민서 김승일 선수에게 기회는 있을 겁니다. 퓨처스 리그가 3월 14일 상당히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퓨처스 리그 선수 컨디션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민서 선수에 대한 보고서도 올라가겠죠. 언제든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투수는 필요한 법. 언제든 1군에 올라갈 준비를 잘 해야 하는 배민서 선수입니다. 3이닝 1실점 4탈삼진 1안타를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배민서 선수도 선발
불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재혁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배웠기 때문에 결정구도 확실합니다. 작년부터 선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기회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분명 1군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김도비 선수 같은 케이스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김경문 감독 NC 시절 잠깐이지만 배민서 선수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겠죠.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기중 선수입니다. 2이닝을 던졌습니다. 볼넷이 있기는 했지만 안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실점 피칭을 한 김기중 선수. 1차 캠프 때는 커맨드가 흔들리긴 했지만 2차 캠프 때는 잡힌 모습입니다. 볼넷도 승부를 하다 나온 볼넷이기에 큰 상관은 없었고 무엇보다 버리는 공이 없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변화구를 던질 때 공이 뜨거나 사이드로 크게 벗어나는 공이 나오면서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는 경우도 참 많았던 선수이죠. 그런데 인디고삭스 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속구를 던지면서 헛스윙 삼진을 많이 유도했다는 부분, 김기중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우타자 몸쪽 하이 코스에 직구가 제대로만 들어가면 타자들이 공략하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타선은 주자만 나가고 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1군과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 득점에도 실패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확실히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임종찬, 허인서 선수가 1군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인지 주자는 매이닝 출전을 하는데 득점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민규 선수의 활약이 절실했습니다. 득점권에서 침묵을 한 부분은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허인서 선수가 퓨처스로 내려가게 되면 좀 더 타순이 매끄럽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침묵을 하다가 점수를 얻는 건 9회입니다. 하주석 안타로 잡은 기회 유민 선수가 대타로 나와 2루타를 신고하면서 연결을 하였고 허건혜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 한경민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얻어내면서 영봉패 치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다 넘어가고 만든 점수이기 때문에 승패를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기회를 만들고 점수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 못하고 경기를 마친다면 그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점수는 졌더라도 그 경기를 끝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든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송호정 선수입니다. 24시즌 군 제대를 하고 벌크업을 하면서 타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송호정 선수이지만 아직 타격폼이 방방 뛴다, 몸이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한 경기 본 거긴 하지만 자세가 좀 낮아지면서 상체로만 스윙을 하던 것이 이제는 하체를 좀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타구를 당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 때려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진일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퓨처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인디고삭스 전만 한정한다면 현재 퓨처스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펜 릴레이는 정의왕, 원종혁, 김종수, 장시환 선수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외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왕 선수입니다. 선발로 기회를 받고 있었던 정의왕 선수가 24시즌부터는 불펜 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 1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24시즌 하나투수진 새 얼굴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선수가 바로 성지훈 선수와 정의왕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정의왕 선수는 스프링 캠프 기간에 투구감을 잃었고 부상도 생기면서 수술을 하면서 시즌을 날렸습니다. 결국 기회를 잡지는 못한 정의왕 선수입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던진다고 한다면 4월쯤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 정도 빠르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활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을 던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반갑더군요. 일단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희영 선수의 구속, 정희영 선수의 9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 투구를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거기다가 육성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5월은 가야 1군의 콜업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3월, 4월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언제나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희영 선수도 한 장의 카드로서 역할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잘 회복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 한 경기의 연습 경기만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퓨처스 리그 개막은 3월 14일입니다. 원래 개막 후 퓨처스 리그도 개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올 시즌은 먼저 개막을 합니다. 퓨처스는 경기 취소가 좀 더 프리한 편입니다. 1군 구장만큼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취소합니다. 잔여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일찍 리그를 열어서 한 경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또는 시범 경기 기간이 짧아지면서 퓨처스 선수를 확인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앞당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7일부터 퓨처스 소식지 영상도 올라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